돈도 없는 거지가 당장 나가! 여기 당신 같은 사람 올 곳이 아니야! 제 딸의 예비사위가 제게 내뱉은 말입니다. 아직도 그 말이 생생합니다. 그날 저는 딸의 불행을 막기 위해 노숙자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입니다. 30년 전 작은 건설 현장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중견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은 재산이 500억 정도 되죠. 무엇보다 소중한 건 제 외동딸입니다. 와이프가 딸을 낳고 세상을 떠난 뒤 저는 혼자 딸을 키웠습니다. 딸아이가 외롭지 않게 부족함 없게 키우는 게 제 유일한 목표였어요. 딸은 32이 됐고 6개월 전 남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35살의 은행원이었어요. 명문대를 나왔고 예의도 바르고 딸을 대하는 태도도 좋아 보였습니다. 아버지, 민준이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딸은 눈에 하트를 달고 말했죠. 저도 처음엔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어요. 혹시 우리 딸의 집안을 보고 접근한 건 아닐까?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딸의 인생이 걸린 문제니까 확실히 알아봐야겠다고요. 딸 지은이가 민준이를 데리고 집에 처음 온 날이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이민준이라고 합니다. 그는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양복도 단정했고 목소리도 공손했습니다. 지은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꼭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말투도 태도도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식사 내내 제 잔에 물을 따라주고 제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아버님 사업 이야기 정말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아버님. 딸은 행복해 보였어요. 아빠, 민준이 오빠 괜찮지? 정말 좋은 사람이지? 솔직히 저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가? 하지만 그날 밤 우연히 들은 통화가 제 생각을 바꿨습니다.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민준이가 베란다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진짜 대박이야. 집 봤냐? 이 정도면 최소 100억은 되겠더라. 제 발이 멈췄습니다. 걱정 마. 1년만 참으면 돼. 결혼하고 애 낳으면 끝이잖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지은이? 그냥 그렇지 뭐. 외모는 별로지만 재산 생각하면 참을 만하지. 온몸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어요. 민준이는 아무렇지 않게 돌아와서 또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그 웃는 얼굴이 너무나 가식적으로 보였어요. 딸은 민준이를 배웅하며 행복해했습니다. 아빠도 민준이 오빠 마음에 들지? 저는 말할 수 없었어요. 증거도 없이 말하면 딸이 상처받을 게 뻔했으니까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우리 딸이 돈만 보는 인간한테 속고 있다니. 어떻게든 딸을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일하는 은행에 가보면 어떨까? 은행원이라면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돈 있는 손님과 없는 손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변장을 하고 가기로요. 3일 뒤 저는 민준이가 일하는 은행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 입던 양복 대신 낡고 더러운 옷을 입었어요. 며칠간 면도도 안 하고 일부러 지저분하게 꾸몄습니다. 손에는 찢어진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고요. 거울을 보니 저도 몰라볼 정도였습니다. 완전히 노숙자 같았어요. 심호흡을 하고 은행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시선들. 사람들이 저를 보며 코를 막고 피했어요.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기,
저분 누구세요? 에휴, 냄새. 저는 천천히 창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민준이가 있는 창구 앞에 섰어요. 민준이는 고개도 들지 않고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기, 통장 좀 만들고 싶은데요. 제 목소리는 일부러 떨리게 했어요. 민준이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모습을 보는 순간 얼굴이 확 굳었어요. 뭐하러 오셨어요? 목소리에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통장을 만들고 싶어서. 아니, 통장을 만들려면 돈이 있어야죠. 돈 있어요? 민준이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어요. 집에서 저를 대할 때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돈은 조금 있는데요. 조금? 얼마나요? 5만 원 정도. 순간 민준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에휴, 5만 원으로 뭘 하시겠다고. 여기 장난하러 오는데 아니에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내 딸의 예비 신랑이라니. 그래도 통장은. 저리 가세요. 다른 손님들 방해하지 마시고. 민준이가 손을 휘저었어요. 마치 파리를 쫓듯이요. 주변 손님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민준이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경비 아저씨, 여기 좀 와보세요. 민준이가 경비원을 불렀습니다. 이분 좀 내보내주세요. 은행에 볼 일도 없으신데 계속 서 계세요. 저기 손님, 나가주시겠습니까? 경비원이 제 팔을 잡으려 했어요. 저는 그대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이미 충분히 봤습니다. 민준이의 진짜 얼굴을. 은행 밖으로 나와서도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런 인간이 우리 딸과 결혼하겠다고? 절대 안 돼. 절대로. 하지만 딸한테 이 모습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은행에서 나온 저는 차마 집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근처 카페에 앉아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민준이가 동료들과 함께 카페로 들어왔어요. 점심시간이었나 봅니다. 저는 재빨리 신문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아, 오늘 진짜 웃긴 일 있었어.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침에 거지가 은행에 왔다니까? 통장 만들겠대. 동료들이 웃었습니다. 진짜? 그래서? 당연히 쫓아냈지. 5만 원 가지고 뭘 하겠다고 은행에 와. 시간 낭비야. 너 진짜 손님 차별 심하다. 나이 드신 분들한테도 그러잖아. 동료가 농담조로 말했어요. 그게 차별이야? 현실이지. 돈 없는 노인네들이 은행에 와서 뭐해? 공짜 에어컨 쐬러 오는 것 뻔하잖아. 제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근데 너 재벌집 딸이랑 잘 돼가냐? 다른 동료가 물었어요. 당연하지. 이번 달 안에 청첩장 돌린다. 부럽다 진짜. 한 방에 인생 역전이네. 그니까. 나도 이렇게 고생할 줄 알았으면 진작 재벌집 딸 찾아다닐걸. 민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진심으로 좋아하는 거 맞아? 동료의 질문에 민준이가 잠시 멈칫했어요. 좋아하는 거랑 결혼하는 거랑은 다르지. 결혼은 스펙으로 하는 거야. 지은이 그렇게 예쁘지도 않잖아. 그래서 처음엔 고민했지. 근데 500억이면 외모는 참을 만하더라.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때? 까다롭지 않아? 그냥 촌스러운 사장님이야. 돈은 많은데 교양은 없어 보이더라. 쉽게 구슬릴 수 있어. 그 순간 커피잔을 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야, 근데 결혼하면 진짜 평생 같이 살 거야? 일단 애부터 낳아야지. 그래야 재산 상속이 확실하잖아. 그 다음은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지. 이혼하게? 굳이 이혼까지는 아니고 따로 살면 되잖아. 요즘 그렇게 사는 부부들 많아.
동료들이 또 웃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에 나와서도 걷고 또 걸었어요. 화가 나서, 슬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우리 딸이 저런 인간한테 속고 있다니, 10개월간의 연애가 모두 거짓이었다니.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아빠 어디 갔다 와? 연락도 없이. 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응, 그냥 일 때문에. 오늘 민준이 오빠가 저녁 먹자고 하는데 아빠도 같이 갈래? 민준이. 그 이름만 들어도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아빠는 피곤해서 집에 있을게. 알았어. 그럼 나 다녀올게. 딸은 행복한 표정으로 나갔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내 남자친구는 널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을 보고 있어라고? 딸이 믿을까요? 아니, 믿더라도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그래도 말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결혼할 순 없으니까요. 다음 날 저녁 저는 딸을 불러 앉혔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 왜? 무슨 일이야? 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었어요. 민준이, 그 사람 결혼하면 안 돼. 순간 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빠? 아빠가 확인해 봤어. 그 사람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야. 뭘 확인했는데? 아빠가 민준이 오빠에 대해 뭘 안다고 그래? 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아빠가 은행에 가봤어. 민준이가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를, 그리고 친구들이랑 하는 얘기도 들었어. 은행에? 아빠가 왜 민준이 오빠 은행에 가? 그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빠가 노숙자 차림으로 변장해서 갔어. 민준이의 진짜 모습을 보려고. 뭐? 딸이 벌떡 일어섰어요. 아빠, 정신이 있으신 거예요? 노숙자 행세를 했다고? 지은아, 들어봐. 민준이는 돈 없는 사람들을 무시해. 그리고 친구들한테 너랑 결혼하는 이유가 재산 때문이라고 했어. 아빠가 직접 들었어? 응, 카페에서. 몰래 엿들었다는 거잖아.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빠,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민준이 오빠를 의심해서 변장까지 하고 뒤를 밟고 도청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지은아,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아빠는 처음부터 민준이 오빠가 마음에 안 드셨던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야. 아빠는 내가 상처받을까봐. 지금 저 더 상처받고 있어요. 딸이 소리쳤습니다. 아빠는 제가 평생 혼자 살길 바라세요? 제 행복은 안 중요해요? 지은아, 싫어요. 아빠가 뭐라고 하든 저는 민준이 오빠랑 결혼할 거예요. 지은아, 제발 아빠 말 좀 들어봐. 안 들어요. 아빠가 저한테 이러실 줄 몰랐어요. 딸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딸을 지키려고 한 일인데 오히려 딸에게 상처만 줬습니다. 그날 밤 딸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딸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민준이 오빠 집에 가서 당분간 지낼 거예요. 지은아, 아빠, 저 이제 32이에요.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할게요. 지은아, 제발. 하지만 딸은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딸이 집을 나간 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딸은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로만 잘 지내니까 걱정 마세요라고만 보냈습니다.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이대로 결혼하게 두면 안 되는데. 하지만 어떻게? 그러던 중 제 비서 박 실장이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뭘? 이민준이라는 사람 말입니다. 박 실장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 사람
과거에도 비슷한 전적이 있습니다. 2년 전에도 부유한 집안의 여자와 사귀다가 결혼 직전에 헤어졌습니다. 왜? 그 집안이 갑자기 부도가 났거든요. 그러자마자 이 사람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현재 카드 빚이 3천만 원 있습니다. 도박 빚이라고 하더군요. 도박까지. 아마도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님께 접근한 거죠.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박 실장, 내가 한 가지 계획이 있는데, 저는 박 실장에게 제 계획을 말했습니다. 박 실장은 처음엔 놀랐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틀 후 뉴스가 터졌습니다. 땡땡건설 부도 위기. 회장 재산 500억 모두 날려. 물론 가짜 뉴스였습니다. 제가 언론사에 부탁해서 띄운 거죠. 제 비서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소문을 퍼뜨렸어요. 회장님이 투자 실패로 빚만 수백억 지셨대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예상대로 민준이한테서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아, 너희 아버지 회사 부도 났다며? 딸이 당황해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래. 아빠 회사가 어려워졌어.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럼 재산은? 집은? 다 날렸대. 빚만 남았어. 전화기 너머로 민준이가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아, 미안한데. 우리 결혼 좀 미루자. 응? 왜? 지금은 시기가 안 좋잖아. 너희 집안 상황도 그렇고 내 입장도 좀 생각해줘. 민준아, 나는 괜찮아. 우리 그냥 결혼하자. 같이 어려움을 이겨내면. 아니, 지은아. 나 지금 곤란해. 솔직히 말하면 나도 내 인생이 있잖아. 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좀 시간을 갖자. 당분간 연락하지 말고. 민준아. 하지만 전화는 이미 끊겨 있었습니다. 딸이 멍하니 전화기를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저를 봤습니다. 아빠, 이게...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가 말한 게 사실이었어? 저는 딸을 꼭 안아줬어요. 미안해, 지은아. 이런 식으로 보여줘서. 딸이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3일 후 민준이한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내가 너무 놀라서 그랬어. 다시 생각해봤는데 우리 그래도 결혼하자. 딸이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틀었어요. 저도 옆에서 들을 수 있게요. 갑자기 왜? 아니, 그게 내 아버지 회사가 회생했다며? 뉴스 봤어. 바로 전날 저는 다시 언론에 정정 보도를 냈었습니다. 땡땡건설 부도설 허위로 밝혀져. 그래서 다시 연락한 거야? 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나도 너무 당황해서 제대로 생각을 못한 거야. 미안해, 지은아. 민준아, 한 가지만 물어볼게. 응, 뭐든지. 넌 나를 사랑해? 아니면 우리 집 재산을 사랑해?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뭔 소리야? 당연히 너를 사랑하지. 그럼 결혼식 올리자. 이번 주 토요일에. 이번 주? 그건 너무 급한데. 왜? 날 사랑한다면서? 빨리 결혼하고 싶지 않아? 그래. 알았어. 이번 주 토요일에 하자. 민준이는 어쩔 수 없이 동의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딸이 저를 봤어요. 아빠,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민준이의 진심을. 지은아. 그리고 만약 아빠 말이 맞다면 그때는 제가 직접 끝낼게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알았어. 아빠가 도와줄게.
토요일 결혼식장이었습니다. 하객들이 가득 찼어요. 민준이의 가족들과 친구들, 은행 동료들까지 모두 왔습니다. 민준이는 턱시도를 입고 신랑 대기실에 있었어요. 딸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준비 중이었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식장의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먼저 나온 건 은행 CCTV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노숙자 차림으로 민준이 창구에 선 장면이었어요. 저리 가세요. 여기 당신 같은 사람 올 곳 아니에요. 민준이가 저를 쫓아내는 장면이 생생하게 나왔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게 뭐야? 신랑이 손님한테 저렇게 대해? 그 다음 나온 건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민준이와 동료들이 나눈 대화였어요. 500억이면 외모는 참을 만하더라. 일단 애부터 낳아야지. 그래야 재산 상속이 확실하잖아. 식장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준이가 황급히 대기실에서 뛰쳐나왔어요. 이게 무슨, 누가 이런 짓을. 그때 딸이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나타났습니다. 내가 했어, 민준아. 지은아. 아니, 정확히는 아빠랑 같이 준비한 거야. 저도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제가 노숙자로 변장한 이유, 민준이의 진짜 모습, 그의 과거까지. 민준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오해야. 그때는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해? 딸이 차갑게 웃었어요. 그럼 이것도 오해야? 딸이 또 다른 서리를 꺼냈습니다. 내가 2년 전에 사귀던 여자한테도 똑같이 했다며? 그 집이 망하자마자 연락 끊고? 그건, 그리고 내 카드빚 3천만 원. 이것도 오해야? 하객들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민준이의 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낭패람? 민준아, 이게 다 사실이야? 어머니,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민준이가 변명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결혼 취소야. 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은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민준이가 딸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단칼에 손을 뿌리쳤어요. 넌 날 사랑한 적이 없잖아. 우리 집 돈을 사랑했지. 미안해, 진짜 미안해. 이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민준이의 부모님이 달려들었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아들을 망신시키려고 작정했어? 망신? 본인이 한 짓을 보여준 건데요. 딸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어? 조용히 헤어지면 되잖아. 조용히 헤어져요? 그럼 당신 아들은 또 다른 여자한테 똑같은 짓 할 거잖아요. 민준이의 은행 동료들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민준이, 내가 진짜 그랬어? 나는 몰랐어, 진짜. 민준이가 그런 사람인 줄. 동료들도 하나둘씩 자리를 떴습니다. 민준이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지은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딸은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와 딸은 식장을 나왔어요.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고마워. 딸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아빠 말을 안 들어서 미안해. 내가 너무 눈이 멀어 있었어. 아니야, 지은아. 내가 직접 깨닫는 게 중요했어. 근데 아빠 어떻게 그 영상이랑 녹음을 다 준비했어? 박 실장이 도와줬지. 은행 CCTV는 지점장한테 부탁했고, 녹음은 그날 카페에서 몰래 녹음한 거야. 불법 아니야?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지. 하지만 우리 딸을 지키는 게 더 중요했어.
딸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후련한 눈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준이한테서 소식이 들렸습니다. 은행에서 해고됐다고 하더군요. 결혼식장 사건이 SNS에 퍼지면서 은행 이미지에 타격을 줬다는 이유였습니다. 게다가 과거에 사귀던 여자가 고소장을 냈습니다. 사기 혐의로요. 민준이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동정하지 않았어요. 본인이 한 짓의 대가를 받는 거니까요. 한 달 후 딸과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나 요즘 자원봉사 시작했어. 자원봉사? 응. 독거노인 돕는 봉사. 민준이 사건 이후로 생각이 많아졌거든. 어떤 생각?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어.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라는 거.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가 너를 지키려고 그랬던 거, 이제 이해해? 응. 고마워, 아빠. 아빠가 아니었으면 나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앞으로는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해.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봐야 해. 알았어, 아빠. 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가슴이 벅찼어요. 딸을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딸이 더 성숙해졌다는 뿌듯함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딸의 어린 시절 사진을 봤습니다. 아장아장 걷던 모습,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대학 졸업식. 지은이 엄마 걱정 마. 우리 딸 잘 지키고 있어. 저는 하늘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딸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자원봉사에 열심이고 회사 일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봉사활동에서 좋은 일 있었어. 뭔데? 할머니 한 분이 나한테 그러시더라. 얘야, 너 같은 착한 사람이 꼭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라고. 그러셨어? 응. 그리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언젠가 진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날 거라고. 딸의 눈빛이 밝았습니다. 예전에 그 밝은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어느 날 딸이 한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아빠, 소개할 사람이 있어. 제 심장이 또 쿵 내려앉았어요. 설마 또.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사 김준호라고 합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봉사활동에서 만났어요. 준호 씨도 매주 무료 진료 봉사를 하시거든요. 아, 그러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를 관찰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호는 부유한 집안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장학금으로 의대를 나왔다고 했어요. 제 꿈은 소외된 분들을 위한 무료 병원을 여는 겁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지은이를 만나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은이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따뜻한 사람이에요. 민준이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준호는 딸의 집안이 아니라 딸 그 자체를 보고 있었습니다. 식사 후 준호가 간 뒤 딸이 물었어요. 어때, 아빠? 이번엔 괜찮지?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좋은 사람 같아. 근데 아빠가 또 테스트 좀 할 건데. 에이, 아빠. 이번엔 그러지 마. 딸이 웃으며 제 팔을 쳤어요. 농담이야. 준호 씨 눈빛 보니까 알겠더라. 진심이 보여. 그치? 나도 그래서 아빠한테 소개시켜드린 거야. 1년 후 딸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결혼식이었어요. 준호와 딸이 서로를 바라보며 서약을 했습니다. 저는 지은이를 평생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 준호를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딸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객석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으니까요. 피로연이 끝나고 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빠, 오늘 너무 행복해. 그래, 아빠도 너 행복한 모습 보니까 정말 기뻐. 아빠, 민준이 사건 있었잖아. 그때 아빠가 날 지켜줘서 너무 고마워. 당연한 거지. 그 일이 있었기에 내가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 그리고 준호를 만날 수 있었고, 다행이야, 정말. 아빠 사랑해. 딸이 저를 꼭 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지은아. 지금 딸은 준호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둘은 함께 무료 진료소를 열었어요.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민준이는 어떻게 됐냐고요? 들리는 소식으로는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더 이상 서울에서 살 수 없었겠죠. 저는 그를 동정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뿌린 씨앗을 거둔 거니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첫째, 결혼은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돈이나 조건으로 하는 결혼은 언젠가 파탄이 납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은 위기 상황에서 드러납니다. 어려울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셋째, 부모의 직감을 무시하지 마세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 나쁜 사람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넷째,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예의 바른 모습 뒤에 계산적인 속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거짓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확실히 확인하세요. 특히 자녀의 결혼 상대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건 부모의 의무입니다. 때로는 냉혹해 보이는 선택이 가장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저는 딸을 지켜냈고 딸은 진짜 사랑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